부모님들이 꼭 알려줘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의 명칭을 알려주자입니다. 몸의 명칭을 알려주자. 우리가 코 여기 있지, 코, 눈, 귀, 뺨 혹은 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의 명칭을 아이한테 정확하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성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다양하게 부른단 말이에요. 소중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예쁜이 혹은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별명을 정해서 불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능하면 정확하게 불러줘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정확하게 불러줘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반짝이라고 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코를 킁킁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음경과 음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이 부르기가 낯설어, 그죠? 어색해, 좀 쑥스러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대체되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연령이 차오르면서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느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교육이 좀 부족했던 거지. 지금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에게 여기, 거기, 밑에, 소중히 요게 아니라 정확한 명칭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명칭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경, 음낭, 그쵸? 우리가 여자아이들은 음순. 근데 여기서 질문을 또 하세요. 그러면 고추 잠지, 요걸 유아어라고 하죠. 우리가 과자를 깎아라고 하는 것처럼 유아어, 요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돼요. 괜찮습니다. 막 그렇게 팍팍하게 안 돼, 절대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확한 용어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아이들에게 이걸 들려줘야 돼요. 자, 이를테면 아이가 엄마 나 고추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경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원래 그러는 거야. 이렇게 흘려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명칭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인데 내 명칭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영유아기 시기에 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합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타인의 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들이라면 남자아이의 어떤 명칭 또한 알려주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여자아이의 명칭도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요. 뭐 샤워를 함께 하면서 이럴 때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죠. 자, 그래서 영유아기 부모님들께서 첫 번째로 꼭 요거는 해줘야 된다. 이건 뭐라고요? 몸의 명칭을 알려줘야 돼. 이거 있잖아요. 밖으로 소리 내어서 말해봐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음경, 음순, 음낭.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유아기 부모님들이 요것만큼은 꼭 알려줘야 돼. 두 번째로 제가 꼽은 거는 경계선 교육이에요. 경계선 교육. 우리가 선 넘었어. 이게 그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 교육은 제가 영유아기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감각을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이 경계선 교육은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잘 기억하세요. 아이가 둘이 같이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상대의 행동이, 말이 불편해. 좀 싫어. 그랬을 때 그만해. 나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입장. 그쵸? 상대방이 싫대. 막 불편하대. 라고 얘기했을 때 멈춰야 되는 입장. 이 두 가지가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거를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이 책에서 뭐라 그랬어? 친구가 싫은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불편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안 돼.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건 일상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바로 어떤 거냐면 책에선 그렇게 다 했어.
상대방이 불편하면 멈춰야 돼. 이거 다 가르쳐 줬어. 근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아빠, 엄마가 아이가 너무 예뻐서 뽀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뽀뽀 막 이랬는데 아이가 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느라고 혹은 그냥 상황이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런데 싫으면 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뭐 싫긴 뭐가 싫어라고 하면서 막 요거를 그쵸?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 모순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건 일상적으로 감각, 아주 감각적으로 배워야 돼요. 책에서 배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경계선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요거 정말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 입장이라 그랬죠. 하나하나 입장을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상대방이 불편하대, 싫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야 돼. 그쵸? 이 멈추는 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우려면 자, 봅시다. 아까 스킨십, 그쵸? 그럴 때도 아이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뽀뽀가 싫으면 멈춰야지. 멈춰야 돼. 그래서 정서적인 다정한 말로 하든 다른 스킨십 등을 쓰다듬든 이렇게 아이와 허용되는 범위에서 스킨십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요. 또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헛갈리기 쉬워요. 볼까요? 자, 아이들이 놀아요. 아이들이 노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막 놀이를 하다가 제가 놀다가 안 논대 엄마. 쟤도 아까 전에 나한테 저렇게 했는데 제가 자꾸 싫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노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놀이를 하다가 내가 참을만 하거든. 그래 참자. 근데 요 놀이의 강도가 좀 세죠.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만해 싫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해 보일까 봐 혹은 놀이하는 거니까 분위기 깨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야 그래도 놀자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계선을 일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구가 싫다고 하면 멈추는 거야. 더 이상 놀고 싶지 않대. 이걸 일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까는 아빠가 엄마가 스킨십을 할 때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스킨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불편한 스킨십을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이를테면 잠을 자는데 엄마의 신체를 만져야 잠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나 아빠의 배나 이렇게 말랑말랑 거리면 감각이 훅 이완이 되면서 잠이 소록소록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도 아빠도 같이 행복한 스킨십이면 좋은데 아닌 거죠. 불편해, 아파, 그만 만졌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뵐 때 꾹 참아요. 꾹.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까 봐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에게 얘기하세요. 엄마의 가슴을 만지면 아빠의 배를 만지면 기분이 좀 좋아져.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엄마는 불편해. 라고 해서 대체물, 대게, 인형, 혹은 대체 신체 나는 이게 팔은 괜찮겠어. 손은 괜찮겠어. 혹은 아이가 이완이 될 때 다리를 주물러 주면 등을 쓸어 주면 이렇게 대체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근데 안 끊어져요. 그게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만지지 마. 싫다 그랬잖아. 싫다 그랬잖아. 그러면 애가 찡찡대죠.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엔 신체를 내어줘요. 그래서 아이가 또 잠이 들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단유하듯이 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바로 경계선을 상대방이 싫다 그럼 멈추는 거구나. 감각적으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입장은 멈추는 거 그리고 표현하게 돕는 거. 그쵸? 표현하게 돕는 거. 우리 아이들이 싫어, 그만해, 불편해 말을 해봤던 애들, 이 말을 존중받았던 애들이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집에서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 옷을 입는데 엄마가 주는 거, 요거 사, 요거 입어, 요거 먹어.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아이는 선택권에 대한 존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의 표현, 네 생각은 어때? 네 마음은 어때? 이거 물어보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권을 주세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옷 이야기 드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무슨 티셔츠를 입을까? 빨간 색깔 티셔츠가 좋을까? 하늘 색깔 티셔츠가 좋을까? 예를 들어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쭉 열었는데 빵도 있고 떡도 있고 볶음밥 할 것도 있어.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 볶음밥, 빵, 떡 어떤 거 먹을까?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일상생활 중에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기 말을 하고 그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서 이 경계선에서 말하는 것이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일상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경계선 교육을 말씀을 드릴 때 꼭 빼놓지 않고 요거는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쭉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있잖아.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가 있잖아.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저기 차까지 좀 가려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어? 잠깐만 시간이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착하니까 도와줄 것 같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기관에서 잘 배워서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혹은 도와주세요. 이런 맥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소리치곤 하거든요. 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 교육을 조금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얘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수적인 교육이에요. 아주 메인 교육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메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해요. 왜냐면은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교육 속에는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얘야 있잖아. 네 몸은 네가 잘 책임을 져야 돼. 네가 보호를 해야 돼. 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혹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마주했을 때 이 아이에게 자칫 우리는 아빠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유치원에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아이는 절대 어른의 꿰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성숙한 아이고 판단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현명할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게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교육은 우리가 부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조그만한 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아빠가, 엄마가, 선생님들이 괜찮아지는 방법을 다 해서 도와줄 거야. 그리고 괜찮아질 거야.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안실하마 우리가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 교육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유아기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성교육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몸을 잘 씻어야 해요. 우리가 수면 독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아이들 이 닦는 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할 수가 있어요. 곧잘. 그죠? 이 잘 닦네. 그것처럼 샤워도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요거 독립하나요? 우리도 이제 씻겨주는 거로 독립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초등학교 2학년 요 전 무렵이면 아이들이 샤워를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살 무렵부터 아이들이 물을 샤워기를 통해서 물을 맞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비누 거품을 내어서 씻고 이런 과정들을 배워나가는 서툰 과정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기를 씻는 방법 역시도 잘 알려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음순, 음경 요 명칭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의 위생이나 이 청결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 또한 성교육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음순 같은 경우는 아시죠? 비누로 씻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로 씻어야 되죠. 그리고 앞에서 뒤로 씻는 거죠. 우리가 손을 막 이어서 거칠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죠. 흐르는 물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 가볍게 씻는 것. 그리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음경. 어릴 때 시기에는 포경 상태라고 해서요. 이 포피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두와 포피 사이에 아이들이 찌꺼기가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포피를 이렇게 쭉 내려서 그 사이에 낀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돼. 안 그러면 염증이 생겨요. 근데 이거가 포피가 벗겨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서서히 대부분 아이들이 나이가 차면서 서서히 벗겨져요. 그런데 억지로 막 벗겨낼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다 마찬가지예요. 흐르는 물로 아이들이 잘 씻을 수 있는 방법의 어떤 포인트를 잘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예요. 뭐였죠? 첫 번째가 몸의 명칭을 잘 불러주기. 그쵸? 두 번째가 경계선 교육. 2가지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세 번째가 몸을 씻는 거에 있어서 아이의 서툰 과정을 통해서 샤워 독립을 하는 거고 그 시기는 9살 전. 그리고 성기를 씻는 방법까지 이렇게 3가지를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홍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Q&A 댓글로 남겨주고 계시나요? 우리 홍 박사님 함께 모시고 이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홍 박사입니다. 네. 반장님이시죠? 네, 저 홍 반장이에요. 갑자기 박사가 되니까 홍 반장님. 뭔가 박사처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댓글이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나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화면에는 모니터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지금 너무 많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제 강사님을 통해서 내가 성교육이 처음이라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이 양육자 분들께서 성교육할 때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어렵죠. 뭐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 아이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가르쳐야 될지를 막막한데 오늘 명확하게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3가지를, 네. 몸의 명칭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또 정확한 경계에서는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성교육의 출발점은 자기 몸을 아끼는 것부터 깨끗이 씻으면서 부분의 어떤 명칭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처음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옆에 막 하트와 100점짜리 막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뿅뿅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성교육을 할 것인가를 아무도 모르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막막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Q&A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거 궁금해요. 요거는 어떤가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몸을 씻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성 부모와 함께 언제까지 목욕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이성 부모와 이 질문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언제까지 이제 샤워를 해도 될까? 이게 잘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 막연히 약간 좀 언제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지금 샤워를 하긴 하는데 점점 약간 눈빛이 혹은 질문이 불편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일단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똑같아요. 아까 우리 몇 살까지 샤워 독립이라고 했죠? 초등학교 2학년. 저는 솔직히 저 진짜 말씀인데 제가 2학년까지 여자탕을 갔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2학년까지가 약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홍 반장님이 그러셨다. 요즘은 안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요 무렵까지는 함께 샤워를 해도 최장이에요. 최장.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하도 되지만 그 후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호르몬이 사춘기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그 분비가 딱 되고 나서 오늘부터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샤워 독립도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아빠 엄마도 각각 스스로 샤워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샤워를 할 수 있을 만큼 너도 할 수가 있고 이때부터는 혼자 샤워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오, 중요한 거. 그 전에 이성 부모님이 같이 샤워를 하는 동안 이게 성교육으로 도움이 되면 좋아요. 네. 예, 예를 들어 아이들과 질문을 한다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경계선 교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빠 그러면 같이 샤워하기가 불편해. 이게 경계선 교육이 일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 하겠어요. 예, 딸이 아빠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럴 거면 안 하시는 게 낫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요거요. 남매 샤워도 많이 물어보시고. 네, 맞아요. 남매. 그렇죠. 남자와 여자 아이가 같이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돼요? 네. 애들이 같이 물놀이도 하고 잘 놀면 똑같아요. 예, 최장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근데 한 명이 불편하대. 나 이제 오빠랑 샤워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싫구나. 야 귀찮으니까 같이 해. 요게 아니라 싫으면 멈추는 거죠. 싫으면 이젠 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좀 전에 그 목욕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간혹 가다가 질문도 해주셨던 부분인데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보면서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것도 많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잘 들으세요. 답을 엄마는 고추가 없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나면 안 되고 네. 남자와 여자 몸은 달라. 그래서 남자의 고추는 밖에 보이지. 근데 엄마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있어. 그래서 이름도 달라. 라고 해서 엄마가 그거 알려줄게. 근데 이게 좀 어색하고 그러시면 우리 서로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 그거 궁금하구나. 네. 엄마가 그거 궁금할 수 있어. 막 알려줄게.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찾아서 몸에 대해서 나온 그림책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명확하네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남매도 말씀하셨는데 네. 남매끼리의 목욕은 언제까지 시켜야 할까요? 이것도 질문도 해주시네요. 그거 아까 같이 이야기 드렸어요. 아까 초등학교 몇 학년? 2학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만 나이가 돼가지고 그쵸? 자, 9살, 8살이요. 만 8살, 그쵸? 8살 요 때까지는 샤워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요거 있잖아요. 방 분리도 네.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요 정도에 같이 해주시면 요 정도 시기에. 네. 남녀가 같이 방을 쓰는 거 있잖아요. 요 정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약간 뭔가 어떤 기준의 마지노선 같은. 다 똑같아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사춘기 호르몬이 언제 나올지 다 모르거든요. 다 달라요. 네. 근데 그 전 시기에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샤워도 독립하고 그쵸? 방도 분리하여서 좀 그 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다른 성장의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네네. 또 질문 중에서 아까 일상에 대한 교육이 되게 경계선 이거 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모가 이게 벗고 다니는 거는 괜찮냐? 맞아요. 시원하시겠어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이게 벗고 다니시나 봐요. 근데 이게 더우니까. 아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맞아요. 이 질문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입으세요, 벗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아이가 아빠가 이제 만약에 좀 이렇게 가볍게 입으셨어요. 근데 딸이 아빠 싫어 이렇게 했는데 야 더운데 야 집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가 불편하구나라고 입는 거예요. 근데 단 우리 집은 안 되겠어. 열이 너무 많고 우리 집은 다 요게 익숙하고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에게 꼭 알려주셔야 되는 이게 정말 보편적인 거라는 걸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집에 오면 다 벗고 사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열이 많고 그래서 그렇지 누군가가 온다거나 친구가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걸 같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입으세요. 입는 입으세요. 게. 네. 아이들 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오감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고 느끼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아무리 더워도
그것이 좀 일상 좀 습관이 되셨더라도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통기성 좋고 이런 사각 팬티 정도까지는 입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들은 반바지지 않을까?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아이들 그래도 어느 정도 입는 게 좋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또 이제 어느 한 어머니께서 한 3살, 4살 아이 여아래요. 근데 이제 성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호기심이 생겼는지 그렇죠. 아빠의 성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 조금 교육을 해야 될지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게 일상적인 경계선 교육이에요. 그럴 때 아빠가 너무 당황해서 피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척 이러는 게 아니라 아빠가 불편하면 궁금할 수 있어. 그런데 아빠가 만지는 건 불편해. 라고 근데 모양이 다르고 그쵸? 아이가 샤워를 하거나 이제 은연중에 봤을 수도 있죠. 궁금하니까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이가 몸에 서로가 다른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그 호기심을 풀어주는 대화나 아까 그림책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또 해야 된다. 뭐 그때까지는 아니온데도 참았다가 막 그때까지 막 하시는 분들 계시고 있는데 요 초등학교 2학년의 어떤 그 전에도 맞아요.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제가 샤워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샤워 독립 전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최장 9살이라 그래서 최장 최고로 길면 9살. 그래서 그 포인트를 딱 9살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또 갈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와 다른 이성의 어떤 이렇게 가슴이라든가 엉덩이라든가 성기라든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다루고 뭐 신기하니까 터치를 막 해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아까 교육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님 그 옆에는 안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의 상황은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경계선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데 사실 이런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 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요. 하는데 경계선이 참 중요해요.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싫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그냥 성적으로 놀이를 했는지 성적 문제 행동, 상대방이 싫다 그랬는데도 계속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상대방이 놀다가 어디를 만지면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네가 재밌더라도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유치원에서 왔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그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불편했지 싫다 그랬지 넌 하고 싶었지 그런데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이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영유아기니까.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유아기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있어요.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게. 근데 또 타인이 좀 불편하다는 것을 명확히 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네요. 반복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 아이 아까 이렇게 씻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이가 거기에 닿는 부위를 싫어한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켜야 될지 또 이걸 알려줄 방법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질문해 주셨네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민한 친구들은 손이 닿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 친구들은 아침에 은경이 발기되는 요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거든요. 감각적으로 힘든 아이들은 그거를 엄마가 좀 할게, 엄마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 봅시다. 이 아이가 겨드랑이를 씻어야 되는데 겨드랑이를 어떻게 씻어야 될지 모르고 그럼 엄마 보여주겠죠.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찢는 거야라고 그걸 가르쳐주겠죠. 그런 것처럼 꼭 손을 대지 않아도 아이가 이거를 매일매일 벅벅 씻을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여기를 씻어야 되는구나 인지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야 어제보다 야 훨씬 잘 씻네 이 과정을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공포감 이런 친구들 같은 게 감각이 예민한 친구들에게는 공포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서서히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익숙해지도록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이거 너무 있잖아요. 네네. 계속 막 집중하고 막 보고 그러면 아이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배려를 좀 해줘야겠네요. 우리 네, 네, 아이한테. 네, 네. 좋습니다.